얼마 전 읽은 책에서 일기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를 돕는 방법으로 엄마와 함께 일기를 쓰고 서로 읽어주라는 글을 보고 아이 일기 쓰기도 도우면서 글쓰기 실력도 향상시킬 겸 해서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저녁이면 애한테 일기 썼니? 일기 써. 아유, 빨리 좀 써라. 글씨 좀 똑바로 쓰고 하며 재촉만 했었는데 일기를 함께 쓰면 아이도 자기만의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엄마와 딸의 소통의 장도 될 것 같아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이와 마주 앉아 함께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방학 맞은 첫날이라 새 공책을 한 권씩 들고 앉아서 딸, 일기 제목 뭘로 할 거야? 여름방학. 엄마는? 나도 여름방학인데 뭐에 대해서 쓸 건데? 여름방학은 놀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도 못 놀고 자꾸 학교를 가야 되잖아. 멘토도 가야 되고 방과 후 영어도 가야 되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며 딸내미는 볼멘 소리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나도 엄마도 여름방학이 너무 힘들다고 적을 건데 애들 밥 다 먹이고 치워놓고 회사 가야 되는데 애들은 안 일어나고 점심도 챙겨놓고 가야 되고 회사에 가서도 또 일해야 돼서 너무 힘들다고 적을 건데 하며 맞받아 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딸아이의 불평보다 저의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제자리에 앉으면 그때서야 숨을 몰아쉬고 물 한 컵 마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평을 털어놓았는데 딸아이가 안 되겠든지 엄마는 엄마 어릴 때 여름방학에 대해서 한번 써보지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그래서 딸내미는 여름방학, 저는 엄마 어렸을 때 여름방학 이런 제목으로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연필을 들고 제 어린 시절의 여름방학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의령에서 포도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여름이면 외갓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다 오는 것이 연중 행사였습니다. 방학이 다가오기 전부터 외갓집에서 여름방학 되면 애들 보내라 하는 전화가 그냥 옵니다. 저희 삼형제도 만반의 준비를 하죠. 방학이 시작되면 그날부터 2, 3일 정도 사이에 빨리 할 수 있는 숙제를 미리 싹 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해야 하는 일기 쓰기랑 탐구 생활을 챙겨서 외갓집으로 떠나죠. 외갓집에서는 선선한 아침 나절에는 온 식구가 매달려 포도를 따거나 허드렛송이와 상품 가치 있는 송이를 골라내는 선별 작업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어른들을 대신해서 어린 외사촌 동생들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후 시간은 자유입니다. 동생들은 그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각자 놀러 다니거든요. 포도 몇 송이 싸들고는 물고기 잡고 몇 감으로 남산 및 강가로 가는 남동생, 잠자리채 들고 들로 뛰어나가는 여동생. 하지만 전 어지간하면 과수원 밖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과수원 입구에 있는 원두막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거나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포도를 쳐다보며 무념무상 지내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그날그날의 날씨에 따라 또는 시간에 따라 자연은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넓게 펼쳐진 들판도, 저 멀리 있는 남산 및 하늘도, 구름의 흐름도, 새들의 움직임도, 비가 오는 날이면 비와 포도나뭇잎이 만나 만들어내는 화음도 경쾌하고 시원하죠. 탁, 타닥, 탁, 탁, 타닥, 톡, 톡. 저는 해마다 가는 외갓댁에서의 생활 덕분에 지금의 저를 이루는 감성의 기본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지금 40이 훨씬 넘어 이제 쉬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아직도 순간순간 그 시절 풍경이 떠오르고 그 시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딸아이를 보니 정말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릴 때는 세상 모르고 신나게 놀았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스스로의 본성에 충실히 놀아본 적도 없고 또 그럴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방학인데도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공부도 많고 학교에도 가야 하고 아이 둘 두고 직장 생활하는 엄마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혹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신나게 느끼고 놀아도
어른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거뜬히 해내며 잘 지내는데 아휴, 도대체 우리는 뭘 바라길래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고 가둬놓는지 안타깝습니다. 딸아이의 불평 가득한 일기를 읽기도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이해하게 되는 일기쓰기였습니다. 돈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여름방학을 제 아이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이보다 엄마에게 더 필요한 일기쓰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릴 적에 그 시골집에 가서의 어떤 그 일상이 저도 60년대 후반에 김해 어디 그때 누님 친구 집에 따라갔던 그 기억이 그렇게 생생하게 나요. 그때 김해야 지금 김해하고는 다르죠.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장마를 만나가지고 꼼짝 못하고 집에 앉아서 맨날 그 처마 밑에 앉아서 건너편에 있던 거 소 하나 쳐다보고 그다음에 뭐 방에 들어가면 곰팡 내집 나고 그게 아주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오른쪽 끝으로 가면 한 계단쯤 내려가서 부엌이 있고 네, 그럼 네. 거기다 지푸라기도 불 떼서 그때 장작돼서 밥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 나이에 때 그 기억과 그 감성이라는 것은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이 편지 써주신 분의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외갓집이 없어서 네. 너무 부러웠어요. 여름방학 일기를 써갖고 온 그림 일기 써갖고 온 친구들. 나는 오늘 원두막에서 수박을 먹었다. 뭐 이런 친구들 너무 그렇죠.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추억뿐만이 아니라 외갓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요새는 외갓집, 그냥 할머니 집 그러잖아요. 말이 바뀌었어요. 할머니 집, 그죠? 외갓집이라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죠. 외가. 여름방학이면 외갓집 간다 네, 그래서. 그렇죠. 외가에 갔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는 아무것도 진짜 저한테 뭐 금전적으로는 해주신 게 없다 그래도 더 큰 걸 해주신 게 어릴 때 하여튼 4-5살 때부터 그렇게 어디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심지어 보리 그 밭에 그 초록 햇빛이 저쪽에서 비칠 때 투명한 초록. 자기는 눈을 감으면 그게 그렇게 떠오른대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다못해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농사 짓는 데니까 그 보리밭 언덕이라든지 예. 이런 데를 데리고 가신 게 지금도 자기는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주말이면 어디를 갈까 애들하고 의논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맞아요. 부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산이에요.